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법규, 그러니까 2차 과목 이제 문제집과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집 표지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쪽 넘어오시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은 이제 이론 과정에서도 보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세계법이 주법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법규에서 7문제, 실무에서 1문제, 합쳐서 8문제. 주택법, 법규에서 8문제, 실무에서 2문제, 합쳐서 10문제. 3번 공동주택관리법, 법규에서 8문제, 실무에서 7문제, 합쳐서 15문제. 4번 민간 임대주택법, 법규에서 2문제, 실무에서 6문제, 합쳐서 6문제입니다. 그래서 법규, 그러니까 13개 법 중에 4개 법에서 40문제 중에 25문제, 그러니까 실무 40문제 중에 14문제, 합쳐서 80문제 중에 39문제, 그러니까 뭐 50점 분량이죠. 4개 법만 꽉 딱 꿰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출제고, 다음 이제 머릿말 옆쪽 보시면 이제 엄선한 문제 500개 문제를 실었습니다. 3번 기출문제 분석해서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9월 달에 공부하실 겁니다. 그건 8월 달에 공부하시는 거고, 문제집은 익히는 겁니다. 이론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익히는 거죠. 보고 읽고 해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몇 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풀고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이론 내용에 지금 이론을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론 한 번 보고 문제집 보시는 분은 다시 약간 시간 많으니까 순서를 좀 조정하세요. 이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시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시간이 좀 모자란다 싶으신 분은 한 번은 끝까지 다 보셨어야 됩니다. 한 번은 끝까지 다 보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보셨든 아니면 최소한 한 번을 보셨든, 그 다음에는 건축법의 1장 이론 듣고 1장 문제, 2장 이론 듣고 2장 문제, 좀 양이 작다 싶으면 3장 4장 듣고 3장 4장 문제.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면서 가셔야 되지, 문제집만 쭉 따로 쭉 다 잊은 다음에 또 뭔가 뭐 외워야 될 것 같고, 문제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무슨 비법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법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객관식 24문제, 주관식 16문제가 있죠. 뭐 뒤에 써져 있긴 하지만 편집이 그렇다는 거고, 내용은 건축법, 주택법 그 안에 각각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관식 문제만 따로 빼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데지만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뭐 준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용을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도 그러니까 내용 흐름 속에 같이 그러니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익히고 소리 내시고, 이론 내용 보실 때는 계속 소리 내시고, 문제 그러니까 토막토막 보시면서는 핵심이 뭐였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어느 걸 어떻게 꼬는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쭉 하시고, 또다시 그러니까 이론과 내용을 이제 한 두 덩어리, 2장, 아니면 이제 한 3장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 하나 쭉 보시고, 그러니까 법 문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 문제는 익히는 겁니다. 반복 하시는 거고요. 이제 차례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책으로 3쪽입니다. 문제집 3쪽이죠. 그러니까 3쪽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제로 드리고 있는 게 이론과 내용을 병행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문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론 과정에서 모든 이론 내용을 다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해설은 많이 있습니다. 해설은 최대한 양을 많이 달아놨어요. 해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론 내용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지를 따로 보시는데, 문제지를 보실 때 이론서를 꼭 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문제지에서도 내용을 가닥 잡으실 수 있게 해설은 많이 달았습니다. 그렇고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명은 최대한 그러니까 X, 그러니까 틀린 내용, 뭐가 틀렸는지를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법입니다. 1편 건축법이고, 그러니까 1장 총론, 책 3쪽이죠. 문제집 3쪽입니다. 그러니까 1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5글자, 뭐죠? 문철수 고창이죠. 문철수 고창입니다. 문철수 고창. 답은 4번. 철도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설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동그라미. 그러니까 문철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문화재. 2번 철도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3번 수문 조작실. 4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번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이고 공장에 있고 이동이 쉬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4쪽에 2번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에 대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신고 공작물 표시하시고 그 위에요. 245, 68, 32죠. 해설이요. 해설 둘째 줄 동그라미 그러니까 신고 대상 공작물 245, 68, 30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신고 공작물 245, 68, 30 떠올리시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사선 그거고요. 지네들 회사 물건을 사라고 4m는 맞죠. 광고탑, 광고판은 4m 넘는 거고 그다음에 굴뚝, 장식탑, 기념탑은 굴뚝 그림으로 떠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갑니다. 몇 미터고요? 6m. 굴뚝, 장식탑, 기념탑은 6m 초과 때 신고를 하는 거죠. 틀린 것은 2번. 3번 문제. 공동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 비싼 것끼리 130가지 종류 그러니까 비싼 것끼리 29가지 용도로 묶어놨죠. 1번 용도 단독주택, 2번 용도 공동주택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도에 종류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아, 연, 다, 기가 있죠. 해설의 첫째 줄이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박스에 3번 문제 박스에 니은과 리을 다세대주택과 기숙사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해설에 그러니까 3번 문제 해설에 아연 공동주택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공동주택 두 번째 칸에 아연다 요건이 뭐고요? 5계층 4계층 662죠.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을 내시면 됩니다. 다음 아세요. 4번 문제 건축법상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 복잡하고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 질문을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종류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다세대 X인 거죠.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에 아연 다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공동주택 종류에 연립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다중주택 X요. 다중주택은 하숙집이고 하숙집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거죠. 3번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교동 바다문제 합계가 660초가하고 층수가 4계층이야 인주택을 말한다. 맞죠?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위에도 있었고요.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초과와 이하일 겁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죠. 그러니까 3번 맞고요. 4번 기숙사는 단독주택 X예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5번 다세대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교동 바다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5계층 이하 X예요. 4계층 이하이죠. 옳은 것은 3번. 다음에 5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3번 용도 제1종 근린생활설, 4번 용도 제2종 근린생활설 등이 있죠. 대피소, 의원, 마을회관, 일반 음식점, 지역자치센터, 1000제곱미터 미만. 답은 4번이죠. 일반 음식점 들어가시면서 아저씨 아줌마들 소주가 1병 외치고 들어가는 일반 음식점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건 2종 근린생활설이죠. 일반 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6번 문제 종류와 용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잘못 X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무도학원 유락시설 댄스 교습소는 유락시설 맞고요. 2번 주유소 펑 터지면 큰일 나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3번 야외극장 문화집회 X 틀렸죠. 4번 마을회관 제1종 근린 5번 안마의수소 맹인분들 생계를 위한 거에서 2종 근린생활설 맞습니다. 해설이요. 극장 3가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째 줄 해설에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남산 국립극장, 놀이마당, 외국인 관광객이죠. 관광 위계시설입니다. 극장, 음악당, 공연장 큰 거는 뭐고요? 문화집회시설 극장, 음악당, 공연장으로 500제곱미터 미만 소극장은 그러니까 공연하고 박수치고 소리가 나는 거죠.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답은 3번. 7번 문제요. 종류와 용도 틀린 것은 동그라미로 한방병원, 정신병원, 병원 입원하는 거죠. 의료시설입니다. 이번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쪽,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는 댄스 쪽 위락시설, 교육연구 X 틀렸죠. 해설 자동차 운전하는 자동차,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3, 4, 5 맞는 것은 생략하고요. 틀린 것은 2번. 8번 문제입니다.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에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
그러니까 5가지가 있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러니까 일단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받아야 알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알 수 있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 면적 30제곱미터 부속건축물 대지 안에 2번 있는 거 표시하시고요. 대지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주택 건축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한다. X 틀렸죠. 증축 X 첫째 줄 부속건축물에 주택 건축물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입니다. 2번 30제곱미터 건축물 대지 안에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 별동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신축 X예요. 30 보태기 100, 이건 130, 신축 X, 증축입니다. 3번,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을 모두 철거에다 숫자 빵 쓰시고요. 빵 됐죠. 세로이, 130제곱미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빵에다가 세로 올린다. 그러니까 개축도 재축도 아니다. 빵, 종전규모 이하가 아니라 초과하는 거니까 증축 X, 신축이죠. 4번, 그러니까 용도 변경, 건축에 해당한다. 건축 X예요. 건축은 5가지가 있고 5가지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는 거고 용도 변경은 전혀 별개의 행위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기존 건축을 한층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두층으로 만든 경우 증축에 해당한다. 층수의 증가, 증축 맞습니다. 답은 5번. 9번 문제요. 기존 건축물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대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철거, 뜯어고칠 개, 내가 고치는 거죠. 개축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유구조부가 아닌 것은 주유구조부, 그러니까 기보 좀 내봐, 주지 6가지가 있죠. 아니면 바지, 보내, 주기 6가지가 있습니다. 1번 내력벽, 2번 기둥, 3번 X, 3번 최하층 바닥, 땅바닥 X예요. 땅바닥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3번 틀렸고 4번 보, 지붕틀 등이 있습니다.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대수선이 더 세다고요. 이게 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대수선이 있죠. 대수선은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 역시 금지되어 있죠.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주구주부 6가지, 기본 좀 내봐, 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인데 불이야 도망가자. 그러니까 방화벽, 주피특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이상한 짓 하지 마라 3가지가 있는 거죠. 11번 문제. 근데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 붙으시면 건축을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이 아니고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수선 변경에 대수선에 해당하는가? 30 이상이죠. 답은 2번입니다. 해설이요. 주구주 6가지. 두 번째 칸 기본 좀 내봐 주지가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칸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근데 방화벽, 주피특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이 대수선이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3가지. 외벽의 마감 재료,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미관지구, 외부 형태. 그러니까 바꾸지 마라 하는 게 있죠. 12번 문제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이죠. 동그라미 1번, 3개 이상 해체 동그라미요. 대수선입니다. 동그라미 2번,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체 대수선입니다. 동그라미 4번, 주계단 특별 필요한 계단 해체 대수선입니다. 한 개라도 증설했지 대수선이죠.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증설, 해체,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 방화지구하고 외부 형태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변경이 대수선이고 동그라미 3번 방화지구 틀렸고 동그라미 5번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가구 간 경계벽 세대 간 경계벽 손대는 거 하지 마라는 거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9가지 중에 9번째 미관지구의 외부 형태가 있죠. 13번 문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대수선 맞고요. 2번 기둥 증설해체 대수선 2죠. 3번 미관지구에서 다음 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이 있고요. 4번 건축물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해체 내부 마감재료가 아니죠. 외벽의 외부의 마감재료 스티로폴이 건물 불을 다 감싸게 된다고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입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이 있죠. 틀린 것은 4번. 14번 문제요. 건축 대수선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 대제, 새로 주된 건축물,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이건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죠. 본격, 시작이다, 신축. 15번 문제요. 건축 대수선, 옳은 것은? 그러니까 3번이 맞습니다. 기둥 한 개, 증설, 해체, 한 개라도 증설해체, 대수선이라고요. 3번 맞고, 동그라미 1번, 100제곱미터 건물 있는 대지에 1000제곱미터 건물을 축조한 행위는 신축 X예요. 100, 보태기 1000은 1100, 증축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재축, 다시 회복한다. 멸실되고 종전규모 이하 법령 규정에 적합인 거죠. 그런데 재축이란 사선 긋고요. 완전히 다른 거죠.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대제, 종전과 같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은 뭐예요? 개축이죠. 틀렸고요. 4번 내륙벽 3제곱미터.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30 이상 수선 변경. 5번 외부 형태 담장 변경. 대수선에 해당한다.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은 무슨 지구에서요? 미관 지구에서가 있어야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 끊어서 보시고, 문제 끊어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지고, 익히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장, 이제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1번, 그러니까 1절 건축 허가와 허구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1번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시군지역에서 21층 이상 건축물 건축할 때 도지사 허가 X요. 해설의 첫째 줄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4번 그 자체로 틀린 거고, 다음 쪽 해설이요. 12쪽의 해설. 지속행위 가장 말단, 그러니까 특특 시장구수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 다음에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구수 구청장이 처리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 없다. 근데 도지역, 시군지역에서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구수가 허가하는 경우가 있죠. 21층 이상 10만 이상 자수 3천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있습니다. 2번 문제.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아닌 자는 특특 시장구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자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죠. 답은 5번.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농어촌의 찌그만 건축물의 건축이 신고이죠. 농어촌이 빠져 있어서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전국 어디든 조그만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거죠. 다음 쪽 와서요. 해설 13쪽의 해설. 해설 첫째 줄.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 이 신고사항이라고요. 도시적도 아니고 지구도 아닌 계획적도 아닌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거죠. 신고사항 건축물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고요. 표준 설계도서, 그 다음에 높이 3m 이하,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창고 두 글자 2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400 이하, 오이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 그 다음에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 전국 어디든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전국 어디든 모든 건축물의 수선 이상들이 신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이어야 됩니다. 4번 문제요. 허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특 신고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죠. 4번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신 거는 요건이라고요. 요건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것은 예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보면서 그게 요건 중에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만 나와 있으면 요건은 그 자체로 자주 외웠으니까 그 숫자가 다르면 달라지는 거죠. 뭐 2, 4, 5, 6, 8, 30, 그 다음에 3m, 85, 100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시를 보면서 요건을 떠올리고 맞는지 틀린지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85 이내의 증축. 대상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전국 어디든 조그만 건축물의 대수선. 맞죠? 동그라미 3번. 농어촌에서 조그만 건축물의 건축.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뒤에 해설에도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오이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 맞죠? 동그라미 5번.
높이 6m X요. 높이 3m 이하까지가 신고 대상이죠. 틀린 것은 5번. 5번 문제요. 건축법 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건축 허가 받았으면 착수해야죠. 두 글자 몇 년요? 2년. 자, 그런데 신고는 덩어리가 작은 거죠. 준비기간이 짧다고요. 건축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얼마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다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은 첫째 줄 1년이죠. 1년입니다. 아래 해설이요. 해설 그림표 3칸, 가운데 칸 착수 대부분 2년 내 착수.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첫 번째 칸 건축신고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고효력 없어진다. 세 번째 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가 있습니다.